여러분, 한국은행이 요즘 심심하면 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섬뜩한 경고는요, 어째 보면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의 무게감을 감안하더라도 섬뜩한 경고가 너무 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야기했던 인플레이 소용돌이는요, 이거는 어떨 때보다가 좀 크다. 경고 중에서도 굉장히 섬뜩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뜩한 경고라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달았잖아요. 소용돌이가 뭡니까? 물을 휘감아서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소용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 소용돌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원래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지금 한국은행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당초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올해 1.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에서 2%로 높였고요. 심지어는 2.2%까지 올라갈 거다 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2.2%면요, 이제 우리도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021년에 2%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올라갈 요소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이나 2020년엔 0.4, 0.5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데다가 밥상 물가, 쉽게 말하면 식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바로 이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상 물가는요, 식료품하고 비주류 음료의 물가만 봤을 때는 8.2% 올라갔어요. 8.2%. 식료품하고 비주류 음료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는요, 2011년,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3분기에 9% 올라갔거든요. 그때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분기를 보니까 2분기는 7.3% 올라갔어요. 1분기도 8.2%라서 이게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2분기도 7.3%면 이것은요, 이미 거대 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은 넘어섰고 거대 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여러분 3등이에요. 3등. OECD 국가 중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미국 제재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거기가 18%입니다. 호주가 10.6%예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인데 7.3%입니다.
OECD 평균이 1.6%인데 비하면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4배예요. 4배. 400% 많다는 얘기예요. 400% 많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보통 물가 목표 이러면 2%잖아요. 그죠? 2%가 2배가 됐을 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3%면 3배가 넘고 4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초인플레이션의 3배가 넘고 4배가 안 된다는 건 거대 인플레이션, 2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어째 보면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한 통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5%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만 하더라도 2.2%였거든요. 6월 달, 7월 달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실물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실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면 또 실물 가격을 올라가요. 이게 인플레이션 소용돌이입니다. 그야말로 치고받고 하면서 물가가 계속 폭등하는 현상, 이게 인플레이션 소용돌이인데 이미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는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게 기업의 최종 제품값을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기업의 최종 제품값을. 그도 그럴 것이 원자재가 오르고 중간재가 오르고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여기다가 임금협상에서 원래 임금까지 오르니까 최종 제품 가격은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물가가 오르니까 또 오르고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외식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도 너무 세게 오른다. 기울기가 너무 높다. 2015년을 기준연도니까요.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월이 113.47이에요. 2015년 대비니까 13.47% 올랐다고 하니까 뭐 한 6년 걸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외식을 해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피부로 느낄 겁니다. 피부로. 이것은요, 평균에서 지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란 것과 적게 올란 것의 평균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 안 되면 물가가 인정사정 없이 오릅니다. 인정사정 없이. 외식 물가가 오른다는 게 결국 전체 서비스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서비스 물가가 오른다는 게 여러분 결국은요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큰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외식식품에 대한 가격인데요. 냉면이 1월에 9,000원이었던 게 지금 6월에 9,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냉면 먹으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만원짜리 냉면도 나왔습니다. 2만원짜리 냉면도. 완전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김밥도 보세요. 올 1월에 2,654원이었던 것이 2,731원, 2.9%나 올랐고요. 비빔밥도 마찬가지 2.6%, 칼국수도 2.1%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이게 가정식 백반이 6,000원짜리, 뭐 7,000원짜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강남에 가면 이제는 가정식 백반이 8,000원짜리가 예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 서비스 물가입니다. 7월에 2.7%까지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보다가 더 많이 올랐죠. 2021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서비스 물가는 1.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7%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1.2%가 올랐습니다. 1.2%포인트가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이게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 개인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식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외식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피부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체감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충격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물가 관리 실패하잖아요. 물가 관리를 실패하면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경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일자리가 줄었느냐, 이게 경제를 평가하는 제1번 척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진짜 일자리가 폭망했죠. 완전히 망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일자리가 망했습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만 남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물가예요. 서민들이 사는 데는 이 물가만큼 체감할 수 있는 경제는 없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거기에 대한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지를 알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는데 10만 원어치 샀는데 옛날에는 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야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10만 원을 들고 나가면 배달을 안 시켜도 조금 힘겹지만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승 추세다. 여러분,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고. 달러를 사든가 금을 사든가 뭔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금값은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값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죠? 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금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는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는 것보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인플레이션이 특히 밥상 물가가 7.3% 올라갔다는 것은요, 사실 충격적이에요. 경제에서는 가장 최악이에요.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서민 삶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경제가 바닥 경제가, 가정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해야 합니다.